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녹탑방의 문제아들. 이번 주에는 정말 기가 막힌 여성 한 분이 출연을 했군요. 우리나라 강력계 최초의 반장 박미옥 씨라는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은 정년을 8년 남겨두고 일찍 퇴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주 멋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강력계, 여성 강력계 반장이 출연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고 명언 같은 말을 쏟아내립니다.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강력계 여성 반장이 출연하자 각자의 최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 그 공동 MC들이 얘기를 나누는데 역시 이찬원 씨 얘기가 빠질 수 없었겠죠. 이찬원 씨 당연히 전국 노래자랑이죠. 이찬원 씨는 전국 노래자랑 4번을 출연했습니다. 없죠. 그 4번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가수가 되어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 이만하면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주에 출연한 형사 박미옥, 퇴직 형사 박미옥 씨도 이런 인간 승리라는 얘기를 이 사람 앞에 붙여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 당연히 궁금한 부분 많죠. 요소에서 이찬원 씨는 시사적 문제점이 돋보이는 질문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그 지점이 정확하고 그 궁금해하는 부분도 시청자들이 역시 궁금해해야 할 만한 그런 질문을 따박따박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질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이찬원 씨는 평상시 문제의식, 상식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또 익히잖아요. 그 지식 위에서 훌륭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질문은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거의 질문 답을 하는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국 교육을 우리는 벤치마킹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찬원 씨처럼 스스로 깨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움 속에서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론은 중요하고 질문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비행사 김경옥 씨 1950년 6월 25일 날 조종사로서 전쟁에 참전을 한 이 김경옥 씨는 문제풀입니다. 비행을 갈 때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결혼 후에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꼭 남기고 갔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유서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면 그 유서를 찢어버리고 또 비행 나갈 때는 유서를 써서 남기고 이와 같이 목숨을 건 직업의식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세인데 여류비행사 양성에 아직도 힘쓰고 있다 그럽니다. 정신이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건강도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 박미옥 형사가 얘기하는 것은 남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 형사가 여자가 되면 안 되냐? 여성들이 갖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 강력계에도 여성 형사, 남자 형사가 같이 협업을 해야 그 수사 결과가 좋다. 특히 신창원 사건,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미소니 세타를 체포될 때 입고 나와서 유명해졌던 스타가 되었던 신창원을 잡는 그런 팀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신창원 씨 특별수사본부에 투입이 될 때 이때 형사 6년 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냄비가 왜 여기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녀 차별, 여성 비하 발언이죠. 그래서 박미옥 씨가 주전자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번뜩이는 지혜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근데 틀도 외모도 완전히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남성 같지 않습니까? 그 골격도 그렇고 물론 그런 체격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강력계 반장까지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정신이 대단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강남경찰서 강력계 형사로 갔다 그럽니다. 계장으로. 강남은 어떤 데입니까? 유흥가가 많고 돈이 많은 도는 데이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한 기자가 또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 방 먹였고 그 강력계 형사를 하는 동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강남서 강력계 형사계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찬원 씨도 또 강력계 여성이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수사할 때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 즉 신창원이를 8개월 탈옥 후 8개월 동안에 쫓고 2개월 동안 신창원 그 잠복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미옥 씨가 형사들한테 지시를 내릴 때 요런 거 중심으로 신창원을 찾는데 중심적으로 봐라. 그래서 보니까 그 수상한 점을 알아냈는데 계약서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계약서가 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입주가 됐고 보통 그때는 집을 계약할 때 여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눈썰미죠. 그런데 계약자가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겼고 그 부동산에서 계약한 다음날 바로 입주하는 이런 것이 수상쩍어서 이제 탐문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뭐 가스 배달 갔던 사람인가요? 누가 하여튼 이 집안에 가보니까 이상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가 수상쩍게 여겨져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분이 군 정보부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훗날 경찰관으로 취직이 돼서 경찰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활형 범죄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루저들의 범죄가 많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은 가족에게도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도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분노범죄라고 합니다. 루저들의 범죄는 분노범죄인데 이 분노범죄는 반드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무시를 아는 사람한테 당하죠. 그래서 이 분노범죄는 굉장히 측근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다소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그들을 격려하는 사회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수사를 할 때도 이들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수사를 해야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범죄자야 하고 인간을 떠나서 죄로만 보면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는데, 사람이라는 걸 놓지 않고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간다면 수사에도 굉장히 능률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주 주옥 같은 얘기를 하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80세까지 일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아주 건강해 보이고요. 송혜 선생님 같은 분 보세요. 김영옥 선생님 같은 분 보세요. 지금은 80대, 90대. 김영석 교수 103세에 아직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박미옥 형사도 그 못지않은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딸린 거죠.